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이 최고 시속 453km인 신형 고속열차 시험 운행에 성공하면서 실제 철도 운행 고속열차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을 가졌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오히려 세계 철도 시장에서 중국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으며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고통받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는 발전소와 철도 분야가 될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된 우크라이나는 철도 재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아닌 한국의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제1차관이 한국국토교통부 주관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건 사업의 핵심인 건설 기계 부문에서 한국의 능력을 눈여겨보았고 특히 이번 방문 때 HD 현대조선소와 현대로템의 기차 공장을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로템은 2010년 우크라이나 측과 90량 규모의 준고속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된 이후에도 현지에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해외 철도 건설 시장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중국이 추진한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 즉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상징인 범아시아 철도망 구축 사업이 여기저기서 부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해외 철도 구축 사업에서 커다란 흑역사를 남겼기 때문인데요. 결정타는 한 나라의 국가 재정까지 휘청이게 만든 중국의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2021년 12월 쿤밍에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까지 1035km를 평균 시속 160km로 운행하는 고속철도를 개통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철도를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5년 일본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간을 시속 350km로 운행하는 고속철도 건설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자본과 중국 기술로 추진하고 있는 이 고속철 사업은 계획보다 너무 늦어졌고 총 사업비도 당초 예상보다 약 1조 5,800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이 커졌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사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비가 급증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제때 대금을 지급할 리가 없겠죠. 결국 인도네시아는 사업비의 약 4분의 3인 약 1조 4천억 원을 중국 개발은행에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고 나머지 비용은 인도네시아 철도공사에 증자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10조 원이 넘는 이 사업은 사업비 75%를 중국 개발은행 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 25%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철도공사 등의 출자금으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뒤늦게 인도네시아에서는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처럼 자신들도 중국의 1대1로 채무 덫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어이없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개통일이 계속 늦어져서 총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중국 주도의 고속철도 1차 사업이 끝나면 2차 고속철도 사업도 중국에 맡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내 매체들은 중국이 출자해 만든 인도네시아 중국 합작회사가 오는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수도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연결되는 첫 고속철도 운행을 시작하고 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반둥에서 수라바야까지 연결하는 2차 고속철도 사업에 들어갈 계획인데 2차 사업도 중국 기술과 중국 자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인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고도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려는 것인지 비리가 있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2차 사업도 중국에게 맡기려는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고속철도 1차 사업이 중국산 기술과 자본으로 이루어졌으니 다음 사업도 사업의 연결성을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이란 것입니다. 데디 헤를람방 인도네시아 교통학회 전무이사 역시 사업의 연결성을 위해 중국 기술이 다시 선택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조차 의식 있는 사람들은 중국 기술과 자본을 또 사용할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고 채무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는 중국 주도의 1차 고속철 사업의 경우 예상보다 건설 기간이 4년이나 늦어지고 있고 사업비도 처음 계획보다 12억 달러나 늘었는데도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다니 이를 두고 자카르타 포스트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당나귀도 같은 구멍에 두 번 빠지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렇지 어떻게 같은 잘못을 두 번이나 할 수 있냐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아예 사업을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둥에서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2차 고속철 사업은 1차 사업보다 사업비가 5배에서 7배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1차 사업처럼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면 차라리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중국 주도의 고속철 사업이 갖고 있는 함정인 부채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는지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으니 인도네시아에서도 두렵다는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에 고속철도를 맡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한국에 KF21 분담금이나 먼저 내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면 첨단 기술로 무장한 한국 철도는 해외에서 연이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14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철도기술사업전에서 개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수소 전기 트램 실물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수소 전기 트램은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해 기존 전기 동력 열차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이동 수단으로 꼽히는데요. 특히나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수소 전기 트램은 수소 연료 전지와 전기 배터리 조합의 혼합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더구나 현대로템의 수소 전기 트램은 동작 과정에서 공기 정화 및 청정 공기 생산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운행 시간당 약 800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107.6kg의 청정 공기를 생성합니다. 현대로템은 이 수소 전기 트램을 시작으로 수소 기반 기관차, 고속 전철 등 다양한 친환경 차종을 개발해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최근 운행 속도 320km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EMU 320의 시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EMU 320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여 년간 수행했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국책개발 사업의 자랑스러운 결과물이자 설계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을 모두 100% 기술 자립화를 이뤄낸 국책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물입니다. 한마디로 고속열차 국산화를 위해 30년간 달려온 한국의 민관 투자의 결실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속열차를 제작할 때 기술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게 바로 소음, 진동, 기밀 이 세 가지 요건인데요. EMU 320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30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고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첫 선을 보인 EMU 320은 앞으로 기존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고속열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레일은 이미 중국을 제치고 베트남과 대만 등에 우리의 첨단 철도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베트남 철도 당국은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고성능 합성 수지 침목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레일은 베트남 철도공사에 한국에서 개발한 합성 수지 침목을 소개했고 베트남 철도 특성에 최적화된 침목을 개발해 현지 운행선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등 베트남이 한국산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만은 지금 도시철도를 새로 건설하고 노후화된 철도망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데요. 하지만 철도 시설물 관리 기술의 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코레일은 지능형 진단 기술로 무장한 철도 시설물 결함 검사 시스템을 대만 도시철도에 수출해 국내 기술 개발의 성과를 해외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폴란드에서도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철도공단이 400억 원 규모의 폴란드 고속철도 설계 용역을 수주한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폴란드 신공항사에서 발주한 카토비체, 오스트라바 간 고속철도 설계 용역을 432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국내 최초로 프랑스, 스웨덴 등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사 및 폴란드 현지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따낸 사업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2004년 유럽에 고속철도를 도입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유럽에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촘촘한 기술력으로 세계 철도 시장에서 연달아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이 세계 최고의 속도 등 속도전에만 몰입되어 안전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세계 철도 시장은 계속해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